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바로 유방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우유나 콩처럼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던 것들에 대해 먹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정보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정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의견이 분분하여 더욱 불안해지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음식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 명확하고 희망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유방암이 이렇게 흔해진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삶의 방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유방암은 발견율이 높은 암입니다. 다른 암들은 몸속 깊은 곳에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유방은 우리 몸 밖에 있어 스스로 만져보거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쉽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가검진을 통해 혹은 정기검진에서 아주 작은 멍울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수십 명 중 한 명 정도만 실제 암으로 진단되니 지레 겁먹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학적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유방암은 우리 몸에 몇 안 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이 대표적이죠.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를 자극하면 세포는 더 빨리 분열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됩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초경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폐경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전체에 걸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유방암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폐경 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일부 복합 경구 피임약의 장기 복용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도는 다시 낮아지므로 무조건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병행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 역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장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현대의학은 지방을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방암 환자들이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서 걱정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오히려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체중이 늘면 의사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몸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 암의 재발 위험을 키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역시 유방암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구화되고 산업화된 식단, 즉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은 유방암과 대장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이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자 놀랍게도 위암은 줄어들고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했습니다.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음식이 바뀌자 암의 종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식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늘어난 지방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쓰레기 저장 창고 역할도 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처럼 배출이 잘 안 되는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독소를 품고 사는 셈이 되어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매우 좋고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즉,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재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같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습관, 특히 식단과 운동은 온전히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의 연구에서도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과 사망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연주의 암 치료 식단에서 우유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유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들어내는 성장 촉진 물질입니다. 소의 유전 정보에 맞춰진 산물이죠. 이것을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도 성장이 멈춘 성인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유에는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하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성장 호르몬을 영양분 삼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현대에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 식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콩입니다. 콩은 오랫동안 가장 큰 오해를 받아온 식품입니다.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에 안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정반대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물성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비유하자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앉을 의자를 착한 에스트로겐이 미리 차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에스트로겐이 세포에 결합할 자리가 없으니 암세포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은 모든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 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 껍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장내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가공이나 발효를 거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각종 첨가물이 범벅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두유 제조기도 잘 나와 있으니 집에서 직접 신선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두부, 청국장, 된장, 나토 등은 콩의 좋은 성분은 극대화하고 소화 흡수는 쉽게 만든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암 환우들에게 콩은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식단에 두부 반모에서 한 모 정도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세 번째, 기름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유방암 환우에게 특히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씨유와 우리나라의 들기름입니다. 이 두 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기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패되므로 대용량보다는 소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한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콩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 이 두 가지를 모두 철저히 실천한 그룹은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둘 중 하나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만했던 환자일수록 식단과 운동의 효과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식단과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항암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유방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경험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나 자신보다 아이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 비해 유전적 경향이 낮은 편입니다. 부모 모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가족력의 영향이 조금 더 큰 편이며 안젤리나 졸리 사례로 유명해진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중요하고 힘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눌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입니다. 매달 생리가 끝난 후 자가 검진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난달과 다른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는 더 간단해지고 예후는 훨씬 좋습니다. 유방암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외에도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무기를 가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무기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 하루, 건강한 선택이 당신의 빛나는 내일.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바로 유방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우유나 콩처럼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던 것들에 대해 먹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정보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정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의견이 분분하여 더욱 불안해지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음식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 명확하고 희망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유방암이 이렇게 흔해진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삶의 방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유방암은 발견율이 높은 암입니다. 다른 암들은 몸속 깊은 곳에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유방은 우리 몸 밖에 있어 스스로 만져보거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쉽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가 검진을 통해 혹은 정기 검진에서 아주 작은 멍울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방의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수십 명 중 한 명 정도만 실제 암으로 진단되니 지레 겁먹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학적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유방암은 우리 몸에 몇 안 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이 대표적이죠.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를 자극하면 세포는 더 빨리 분열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됩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초경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폐경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전체에 걸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유방암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폐경 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일부 복합 경구 피임약의 장기 복용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도는 다시 낮아지므로
무조건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병행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 역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장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현대의학은 지방을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방암 환자들이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서 걱정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오히려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체중이 늘면 의사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몸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 암의 재발 위험을 키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역시 유방암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구화되고 산업화된 식단, 즉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은 유방암과 대장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이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자 놀랍게도 위암은 줄어들고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했습니다.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음식이 바뀌자 암의 종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식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늘어난 지방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쓰레기 저장 창고 역할도 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처럼 배출이 잘 안 되는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독소를 품고 사는 셈이 되어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매우 좋고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즉,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재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같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습관, 특히 식단과 운동은 온전히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의 연구에서도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과 사망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연주의 암 치료 식단에서 우유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유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들어내는 성장 촉진 물질입니다. 소의 유전 정보에 맞춰진 산물이죠. 이것을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도 성장이 멈춘 성인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유에는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하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성장 호르몬을 영양분 삼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현대에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 식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콩입니다. 콩은 오랫동안 가장 큰 오해를 받아온 식품입니다.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에 안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정반대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물성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비유하자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앉을 의자를 착한 에스트로겐이 미리 차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에스트로겐이 세포에 결합할 자리가 없으니 암세포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은 모든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 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 껍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장내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가공이나 발효를 거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각종 첨가물이 범벅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두유 제조기도 잘 나와 있으니 집에서 직접 신선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두부, 청국장, 된장, 나토 등은 콩의 좋은 성분은 극대화하고 소화 흡수는 쉽게 만든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암 환우들에게 콩은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식단에 두부 반모에서 한 모 정도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세 번째, 기름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유방암 환우에게 특히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씨유와 우리나라의 들기름입니다. 이 두 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기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패되므로 대용량보다는 소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한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콩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 이 두 가지를 모두 철저히 실천한 그룹은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둘 중 하나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만했던 환자일수록 식단과 운동의 효과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식단과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항암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유방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경험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나 자신보다 아이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 비해 유전적 경향이 낮은 편입니다. 부모 모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가족력의 영향이 조금 더 큰 편이며 안젤리나 졸리 사례로 유명해진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중요하고 힘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눌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입니다. 매달 생리가 끝난 후 자가 검진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난달과 다른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는 더 간단해지고 예후는 훨씬 좋습니다. 유방암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외에도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무기를 가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무기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 하루, 건강한 선택이 당신의 빛나는 내일.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바로 유방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우유나 콩처럼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던 것들에 대해 먹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정보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정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의견이 분분하여 더욱 불안해지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음식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 명확하고 희망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유방암이 이렇게 흔해진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삶의 방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유방암은 발견율이 높은 암입니다. 다른 암들은 몸속 깊은 곳에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유방은 우리 몸 밖에 있어 스스로 만져보거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쉽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가 검진을 통해 혹은 정기 검진에서 아주 작은 멍울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수십 명 중 한 명 정도만 실제 암으로 진단되니 지레 겁먹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학적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유방암은 우리 몸에 몇 안 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이 대표적이죠.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를 자극하면 세포는 더 빨리 분열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됩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초경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폐경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전체에 걸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유방암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폐경 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일부 복합 경구 피임약의 장기 복용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도는 다시 낮아지므로 무조건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병행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 역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장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현대의학은 지방을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방암 환자들이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서 걱정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오히려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체중이 늘면 의사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몸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 암의 재발 위험을 키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역시 유방암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구화되고 산업화된 식단, 즉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은 유방암과 대장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이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자 놀랍게도 위암은 줄어들고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했습니다.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음식이 바뀌자 암의 종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식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늘어난 지방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쓰레기 저장 창고 역할도 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처럼 배출이 잘 안 되는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독소를 품고 사는 셈이 되어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매우 좋고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즉,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재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같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 특히 식단과 운동은 온전히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의 연구에서도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과 사망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연주의 암치료 식단에서 우유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유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들어내는 성장 촉진 물질입니다. 소의 유전 정보에 맞춰진 산물이죠. 이것을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도 성장이 멈춘 성인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유에는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하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성장 호르몬을 영양분 삼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현대에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 식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콩입니다. 콩은 오랫동안 가장 큰 오해를 받아온 식품입니다.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에 안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정반대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물성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비유하자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앉을 의자를 착한 에스트로겐이 미리 차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에스트로겐이 세포에 결합할 자리가 없으니 암세포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은 모든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 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 껍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장내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가공이나 발효를 거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각종 첨가물이 범벅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두유 제조기도 잘 나와 있으니 집에서 직접 신선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두부, 청국장, 된장, 나토 등은 콩의 좋은 성분은 극대화하고 소화 흡수는 쉽게 만든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암 환우들에게 콩은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식단에 두부 반모에서 한 모 정도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세 번째, 기름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유방암 환우에게 특히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씨유와 우리나라의 들기름입니다. 이 두 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기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패되므로 대용량보다는 소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한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콩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 이 두 가지를 모두 철저히 실천한 그룹은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둘 중 하나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만했던 환자일수록 식단과 운동의 효과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식단과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항암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유방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경험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나 자신보다 아이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 비해 유전적 경향이 낮은 편입니다. 부모 모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가족력의 영향이 조금 더 큰 편이며 안젤리나 졸리 사례로 유명해진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처럼 중요하고 힘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눌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입니다. 매달 생리가 끝난 후 자가 검진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난달과 다른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는 더 간단해지고 예후는 훨씬 좋습니다. 유방암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외에도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무기를 가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무기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 하루, 건강한 선택이 당신의 빛나는 내일.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바로 유방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우유나 콩처럼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던 것들에 대해 먹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정보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정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의견이 분분하여 더욱 불안해지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음식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 명확하고 희망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유방암이 이렇게 흔해진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삶의 방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유방암은 발견율이 높은 암입니다.
다른 암들은 몸속 깊은 곳에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유방은 우리 몸 밖에 있어 스스로 만져보거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쉽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가 검진을 통해 혹은 정기 검진에서 아주 작은 멍울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수십 명 중 한 명 정도만 실제 암으로 진단되니 지레 겁먹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학적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유방암은 우리 몸에 몇 안 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이 대표적이죠.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를 자극하면 세포는 더 빨리 분열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됩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초경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폐경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전체에 걸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유방암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폐경 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일부 복합 경구 피임약의 장기 복용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도는 다시 낮아지므로 무조건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병행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 역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장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현대의학은 지방을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방암 환자들이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서 걱정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오히려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체중이 늘면 의사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몸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 암의 재발 위험을 키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역시 유방암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구화되고 산업화된 식단, 즉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은 유방암과 대장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이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자 놀랍게도 위암은 줄어들고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했습니다.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음식이 바뀌자 암의 종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식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늘어난 지방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쓰레기 저장 창고 역할도 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처럼 배출이 잘 안 되는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독소를 품고 사는 셈이 되어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매우 좋고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즉,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재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같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습관, 특히 식단과 운동은 온전히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에서도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과 사망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연주의 암 치료 식단에서 우유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유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들어내는 성장 촉진 물질입니다. 소의 유전 정보에 맞춰진 산물이죠. 이것을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도 성장이 멈춘 성인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유에는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하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성장 호르몬을 영양분 삼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현대에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 식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콩입니다. 콩은 오랫동안 가장 큰 오해를 받아온 식품입니다.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에 안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정반대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물성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비유하자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앉을 의자를 착한 에스트로겐이 미리 차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에스트로겐이 세포에 결합할 자리가 없으니 암세포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은 모든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 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 껍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장내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가공이나 발효를 거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각종 첨가물이 범벅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두유 제조기도 잘 나와 있으니 집에서 직접 신선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두부, 청국장, 된장, 나토 등은 콩의 좋은 성분은 극대화하고 소화 흡수는 쉽게 만든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암 환우들에게 콩은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식단에 두부 반모에서 한 모 정도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세 번째, 기름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유방암 환우에게 특히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